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두 거래일 연속 급등 나왔고요. 지난 연말에 잃어버렸던 코스피 2500선 재탈환 직전까지 이제 슈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경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세였던 우리 K증시가 오늘은 역시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고 코스피랑 삼성전자가 급등 나오면서 외국인들까지 모처럼 대량 순매수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뭐 기분도 좋은데 모처럼 생색 정보통 좀 해보자면은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랑 감염병 관련주도 오늘 당당하게 테마 1위로 등극했고, 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 증시 상승 3가지 포인트가 나스닥 상승 마감, 환율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강세. 요것만 딱 맞아떨어지면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 뭐 3가지가 딱 그 맞을 때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나 그 문이 이렇게 열리듯이 우리 이제 K증시도 바로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오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급등, 거기다가 엔비디아랑 반도체 관련주들이 산타랠리 마지막 거래에 화려하게 상승 마감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환율이 또 추가 하락한 거, 그 다음에 또 오늘 삼성전자 3% 급등, 그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호재가 됐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 시총 150조 원짜리가 오늘 하루 만에 10% 정말 폭등 나오면서 20만 닉스 바로 앞까지 슈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 강세를 예상했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그대로 오늘 우리 상승률 상위 업종을 휩쓸었고요. 반면에 상반기 부진을 예상했던 자동차하고 화학업종은 또 반대로 오늘 같은 정말 전반적인 강세장에서도 결국 전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의 특징주로는 최근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널뛰기가 진짜 그 고계단 수준, 뭐 동춘 서커스단 아니 그건 좀 그렇고, 그 여홍철 그 체조 선수 형님, 그 형님 수준으로 그 정치인 테마주들이 요즘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와중에 카카오가 지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전으로 이제 급등했던 그래서 이제 동반 급등이 나왔던 카카오 그룹주들이 갑자기 지난주 이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소식에 거의 알아눕는 수준으로 동반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거기다가 오늘 월요일 개장 전에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개장 전에 나오면서 장 초반에 또 추가 급락으로 다시 싸매고 누웠다가 바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는 이 K증시는 정말 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카카오가 과연 윤석열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그 김범수 의장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가지고 무슨 문어발 상장, 윤리 경영 이런 면에서 이게 과연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게 호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정권 수혜주로 덕을 받긴 봤다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먼지나게 털렸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그 카카오를 잘 봐줄까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보다 더 매운맛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는데, 뭐 혹시 뭐 북한에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대북 사업이 뛰어든다? 그럼 이제 정권 차원에서 그걸 밀어준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재명과 김범수의 조합은 누가 봐도 이 분위기가 좀 쎄한데 도대체 어쩌려는지 모르겠고, 뭐 단순히 윤석열 탄핵 가능성에 따라서 뭐 다른 정치인 테마주들은 실시간으로 반응 나오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 카카오 그룹주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프라이싱? 그러니까 가격 반영을 하는 건지, 또 이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에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로직을 저는 솔직히 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한반도를 둘러싼 탄핵 정국은 그야말로 글로벌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사실 우리가 미국, 중국에 그동안 집중하느라고 잠시 간과했던 게 바로 대만입니다. 현재 대만은 한국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경고를 했다. 그리고 1차 탄핵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 사유가 떡하니 들어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 대신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국영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한미일 공조만큼은 니네가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한국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대만도 거의 패러노이드 막 그 노이로제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진짜 북한보다 한국 동양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게 또 이 대만이라는 건 분명하죠. 자, 그 와중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저는 외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와,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비상계엄 오밤중에 터진 그 이후로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약간 불안장애 시달리는 분들이 좀 계시다는데,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좀 어그로를 끈 게 제목에 대만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뭐에 대해서? Chinese ship. 이거를 저는 중국 군함으로 처음에 읽었거든요. 아, 여기 사진 보세요. 누가 봐도 그냥 그 고깃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 딱 보고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에 쳐들어가지고 대만이 한국 군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다 왜 우리를 또 끌어들이냐. 이건 또 뭔 상황이냐. 이러고 이제 정말 잠깐 실성할 뻔하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세하게 보니까 아, 중국 해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민간 화물선이 대만 해협 근처를 지나가다가 해저 케이블을 끊어먹어가지고 대만의 SK텔레콤급인 중화텔레콤이 통신 서비스 장애를 발표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아직 조사도 전인데 아마도 이제 중국 화물선에 그 실려있던 닷지 대만 해협을 쭉 그 바다 밑에 끌고 지나가면서 그 밑에 있는 그 해저 케이블을 끊어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배가 항해를 하면서 닻을 올리지 않고 그걸 바다에 담근 채로 그것도 밑바닥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현재 그 대만의 중화텔레콤은 다른 국가 간 해저 케이블로 경로를 변경해서 통신 데이터 연결은 복구를 시켰다라고 밝혔는데, 아 진짜 중국은 이게 만약에 고의라 그러면은 뭐랄까 사람 갈구면서 피 말리게 하는, 그런데 정말 소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런 방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대만 정부가 지금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AIS, 이게 에이즈가 아니라 선박 자동 시스템 정보,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그 중국 화물선을 분석한 결과 그 중국 화물선이 일부러 닻을 내리면서 항해를 해가지고 대만과 미국 캘리포니아를 연결하는 해저통신 케이블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갈고리로 딱 잡아가지고 팍 끊어버렸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미국 AT&T, 일본 NTT 도코모, 그리고 대만 중화텔레콤은 물론이고 여기 우리 KT도 연결해서 쓰는 TPE, 이게 아마 그 트랜스퍼시픽 익스프레스 케이블, 아마 이거 약자일 텐데, 하여튼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통신사가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 서부에 도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바로 TPE인데 이 일부가 이번에 끊어졌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조사를 위해서 대만 정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제목인데, 자기네 대만이 우선 그 배를 대만 해협에서 잡아가지고 그 선장이랑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근데 또 그렇다고 민간 화물선을 뭐 납포해가지고 대만 정부가 끌고 가면 이게 또 중국에서 또 무슨 난리를 칠지 보복을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제 보냈는데, 이 배가 한국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항로를 가고 있다고 이제 파악이 돼가지고 이걸 한국 정부가 대신 좀 조사해달라고 우리한테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보시다시피 이제 헬프,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사고가 아니다, 고의라고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데, 비록 중국 해군 소속이 아닌 민간 화물선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그 우리로 치면은 어업권, 그러면은 그게 그 멸치잡이 통통배 하나까지 중국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정도로 큰 화물선의 경우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사돈의 8촌 정도라도 하여간 어떤 관시가 없이는 절대 운영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화물선의 운영사가 홍콩의 한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 정말 탐사 보도의 진심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파원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먼지까지 싹 털었는데, 그 회사 등기 임원 중에 한 명이 중국 본토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중국 정부가 이제 여기 연결된 그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거 보고 바로 떠오른 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탄핵 관련해서 국내외 언론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보니까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게 바로 러시아 유조선이 유럽을 항해하다가 이번하고 똑같이 해저 케이블 끊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 해저 케이블이 바로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전력선이었고요. 뭐 크리스마스를 해봤자 이제 딱 열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핀란드랑 유럽연합이 막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이번하고 똑같이 배가 닻을 내린 채로 항해를 하면서 그 케이블이 딱 거기 걸려가지고 빡 끊어버린, 이게 이제 러시아 유조선으로 밝혀졌고, 그 러시아 유조선은 일명 섀도우십이라고 우리말로 그림자 선박?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냐면은 러시아가 현재 경제 제재 때문에 그 원유를 밀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몰래 운항하는 그런 유조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배, 항해, 선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해군에
계셨던 분들 혹은 현직 어부님 계시면 댓글에다 좀 남겨주실래요? 그 자동차로 치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게 이 닫히잖아요. 주차할 때 쓰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우리 운전하다가 이제 사이드 올린 채로 주행하는 거 뭐 흔히 있는 실수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배의 경우 닻을 내려서 그 무거운 걸 물에 담궈서 밑바닥에 끌고 가면서 그 해저 케이블을 무슨 그 준악하듯이 긁어가지고 그걸 걸리면 그냥 계속 당겨가지고 팍 끊어버릴 정도면 이거 선장이 과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이제 닻을 내린 채로 운항을 하면 배가 기울어지든가 아니면 뒤집어지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정말 크리스마스 날, 그 유럽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뭐 추석, 설날,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뭐 다 합친 것보다 정말 큰 명절인데, 그 해저 케이블 끊어지면서 갑자기 오밤중에 정전돼가지고, 아니 그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꺼진 거는 고사하고, 당장 우리도 정말 심각한 대정전이 일어나면은 무슨 원전이랑 병원,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이거 진짜 거의 그냥 뭐 전쟁과 테러급의 재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 정부랑 그 해저 케이블 에스텔링크2 운영사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데, 일단 바로 그 유조선 위치 파악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핀란드 해군이 그 유조선 납포해가지고 잡아 끌고 갔고, 일단 이거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러시아 푸틴이 나토군도 아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이제 그런 사건일 수 있다고 아직까지 이제 핀란드 정부가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또 이 중국 화물선이 대만 해저 케이블 싹둑 커팅해버린 사고가 나고, 제가 안 그래도 그 러시아 유조선 사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찾아봤는데, 현재 새로 드러난 조사 결과에서 그 러시아 쉐도우십, 그러니까 이제 원유 밀수출 그 선박은 이제 보통 오래된 연식에다가 거의 폐선 직전에 그런 유조선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 해저 케이블 그 끊어버렸던 그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 전력선 끊었던 그 러시아 유조선에는 보통의 민간 상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첨단 레이더랑 디텍팅 장비가 실려 있어가지고 나토군의 해군, 공군 동향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정보를 러시아 본토에다가 전송을 한 기록까지 지금 나왔다고, 현재 조사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놈의 탄핵, 체포, 헌재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이 소식이 묻혔는데, 지금 미국, 일본 그리고 외신들은 이것도 거의 지금 뭐 중국의 도발 내지 테러 수준으로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그 남중국해의 뭐 그런 대치 상황 혹은 도발, 아니면 대만 해협의 그 무력 시위했던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도 공통적으로 이제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라고 저처럼 의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뭐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거 다 시진핑이 시켰다 뭐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의혹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만 지금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악물고 정말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도, 환구시보도 다 기사 한 토막, 단신 한 줄조차, 진짜 단신 그 한 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만 측에서는 중국이 대만과 외부 세계의 연결 채널 중에 대표적인 통신망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대만 고립 공격 전략을 이번에 시험해 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조사 결과 또 나왔는데 진짜로 닻이 내려간지 모르고 뭐 또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이걸 체크를 못했다, 그런 줄 몰랐다, 진짜 사고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 나와버리면 또 중국 본토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를 왕서방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그걸 또 빌미 삼아가지고 대만에 보복을 하면 그때는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럼 미국 해군이나 아니면 일본 자위대한테 도움을 요청하든가,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SOS를 치냐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우리 내부 상황만 가지고도 매일 하루하루가 힘든 지금 상황인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또 하청을 주냐고. 하여간 대만은 아시다시피 섬이기 때문에 해외랑 연결되는 그 채널의 95%가 그 해저 케이블하고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해저 케이블 14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끊어진 거예요. 중국 화물선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연결된 국가가 바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 걸려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로 하필 중국이 지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중국이 지목돼서 이제 지목까지 들어왔다고 의혹이. 가만있어. 그럼 이거 관련주는 역시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인가요? 스타링크가 이미 인공위성 7,000개를 지금 띄워가지고
그 우리 여름에 수박 들고 갈 때 그 얼기설기 그 띠처럼 지구를 감아가지고 무선 통신망을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바다 밑에 있는 해저 케이블처럼 그거는 뭐 끊을 수가 없잖아, 누구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러나 반갑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꼭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이 국정 혼란 상황 저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K증시는 그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기업들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상승을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제 싶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새해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25년 첫 월요일이었고, 올해 연말 연초가 이제 주 중간에 걸쳐 있었다 보니까 앞뒤로 이제 연차 남은 거나 하여튼 휴가 쓰고 쉬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진짜 찐으로 이제 까만 날이고 휴가 마친 분들도 대부분 이제 복귀를 했던 그런 분주한 하루였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주는 진짜로 굵직한 일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5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또 4분기 잠정 실적이랑 2024년 잠정 연간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은 미국이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서거를 기리는 임시 공휴일이라서 뉴욕 증시도 또 임시 휴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소비철 대목 중에 대목인 12월분의 고용지표가 또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 이게 이제 지표 호조냐 지표 부진이냐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오는 1월 FOMC 금리 결정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너무 잘 나와도 문제, 또 너무 부진하면 올해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K증시는 이번 주에 수요 예측만 무려 10개, 이거 다 이제 최소 한 달 이내에 이제 상장할 종목들이고, 그 중에서 목요일부터 수요 예측 돌입하는 LG CNS, 이것만 현재 예상 기업 가치 7조 원입니다. 연초부터 그럼 그 7조 원이든 하여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냐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에서 팔아가지고 돈 빼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수급으로 이제 땜빵을 하는 거라고, K 상장이라는 게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과 함께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이렇게 이제 두 거래일 연속 상승한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으로 포문을 열고, 서서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난 4분기 그리고 작년 이제 연간 연결 실적 다 공개를 하는데, 뭐 3월 주총 때 이제 당장 상패주의보 내려진 2차 전지주들 뭐 당연히 있고요. 근데 사실 4분기 실적이라고 해봤자 2차 전지주들 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완전히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어차피 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적자 폭이 그래도 이제 3분기보다 더 커지지만 않기를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여의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K 2차 전지 업종에서 탑 10, 그러니까 시총 그 1위부터 10위까지 그 10개 기업들의 작년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5조 원으로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2023년 10조 원 대비 그야말로 이제 반토막을 내다보는 중이고요. 이게 지난 3분기 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던 10월 달 당시에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로 잡은 게 8조 4,300억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또 40%가 까진 겁니다. 이 중에서 하향폭이 제일 큰 게 SK이노베이션 85%,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56%,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전망치 49%가 순삭으로 깎여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셀메이커 3사 중에서 뭐 이미 4경을 헤매고 있는 SK온의 경우는 2024년 영업 손실 추정치가 9,681억. 근데 여기서 미국 그 AMPC 있죠. 그러니까 그 지원금, 세제 혜택, 이걸 제외할 경우 영업 손실이 1조 2,500억 원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2차 전지 실적은 작년보다 뭐 나을 수는 있겠지만 반등폭은 작년에 내년이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던 것보단 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한마디로 캐즘은 올해도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그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마바라들한테 이제 입에다 양말을 갖다 쑤셔넣는 그런 격인데, 그런 경고인데 여의도에서. 근데 여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 복귀하는 거. 근데 그 전기차 구매자 지원, 이거는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기에는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그 주제들이 뭐 불법 이민자 추방에서부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하든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줄 서 있는 것만 이제 번호표 한 100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우리가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 미국의 전기차 구매 그 크레딧 혜택 이거는 그냥 트럼프가 공화당한테 맡겨가지고 의회에서 그 처리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것도 뭐 길게는 몇 달 걸려서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그 상반기 동안 지원금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전기차 구매자들이 일시에 몰릴 수는 있다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희망적인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2차 전지 수급을 또 빨아먹으려고 혓바닥을 막 내림내림거리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전고체. 이게 그 토요타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뒤늦게 진입하는 완성차 제조사들이 어떤 역전 홈런 정도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건데, 뭐 꿈의 배터리라는 게 그 앞에 말씀드린 2차 전지 탑10 안에도 못 들어가는 금양이 만드는 그 뭐 469인지 뭐 그게 꿈의 배터리가 아니고요. 원래 업계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하여간 홍보 문구부터가 하여튼 다 그 모양이야. 아직 2차 전지 만들지도 못하는 주제에 뭔 꿈 같은 소리야. 하여튼 그 전고체 배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열 폭주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불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은 또 한 번 완충하면 최대 1000km 갈 정도로 성능은 또 끝내줘가지고 전기차 최대 약점이라고 하는 충전 스트레스와 발열 공포를 확실하게 잡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은 바로 내일 신한자산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ETF 상품을 출시를 한다는데, 이게 바로 SOL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음극재,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 에코프로 금양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는 관련이 없는 전고체 전용 배터리 소재에 투자하는 동시에,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오겠냐? 당연히 그 기존 2차 전지 소재주들 시총에서 또 뺏어가지고 이쪽 ETF에다가 갖다 이제 꽂으라는 소리야.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진짜 찐으로 이제 2025년 증시도 개막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실전 깡패급의 외국계 리포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간 스탠리의 코리아 헬스케어 분석. 사실 이제 연초에 항상 있는 바이오 업계 큰 행사가 JP 모간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이름도 비슷한, 한때는 이제 지방간이었던 모간 스탠리도 헬스케어에 이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코리아 헬스케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1번 타자 녹십자.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IVIG 사업에서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마진 증가, 다음 원자재 가격 및 환율에 유리한 동향,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이 바로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긍정적 소식. 이렇게. 그 다음에 녹십자 하락 요인으로는 독감 백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그 다음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불리한 변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정적 소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모간 스탠리의 녹십자 목표가는 19만 원에 투자 의견은 그래도 비중 확대가 나왔습니다. 자, 2번 타자는 바로 이제 휴젤인데요. 여기 이제 상승 요인은 총 4가지인데,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예상보다 높은 침투율, 다음 미국 시장에서 레티보의 높은 침투율, 다음 마진 개선 및 예상 상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신규 사업 기회, 모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휴젤의 하락 요인은 해외 시장 침투율 저조, 그 다음 레티보랑 제품 마진, 이게 이제 다 반대로 부진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 신규 사업까지 부진할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모간 스탠리의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34만 8천 원입니다, 휴젤. 그 다음 이제 3번 타자는 클래시스. 여기는 이제 상승 요인 중에서 메인이 바로 M&A 효과, 그 다음에 하락 요인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의료기기 업종에서 흔히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클래시스에 대한 모간 스탠리 투자 의견은 중립에다 목표가는 5만 3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전이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1월하고도 이제 7일 화요일인데요. 내일 정부 일정 가운데서 저는 이걸 A급으로 꼽는데, 바로 2025년 제1차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이게 제목이고요. 뭐 제목이 이제 바로 증시 테마고, 뭐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도 지금 뭐 한참 또 주목받고 있고, 하여튼 우리 LK99 뭐 작년에 해프닝도 있었고 해서 뭐 당연히 뉴스플로에 타기 좋은 주제와 그림이죠. 그 다음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올해 첫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반드시 중국발 호흡기 감염, 독감, 그리고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2가지는 저는 꼭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내일 해외 이슈는 뭐 단연
그 CES 2025 개막이 되겠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는 역시 미국의 엔비디아가 아닐까. 그 젠슨 황이 이번에 AI 가속기 그 블랙웰 관련 발표와 함께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대해서 기조연설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마침 내일 그 양자 기술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고 있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유안타 스펙 17호가 내일부터 수요 예측이고요. 그 다음 내일 그 CB 그 전환사채 만기로 그 전환되는 신규 상장주들이 또 쏟아지는데, 그 종목들이 엣지 파운드리, 코롱 티슈진, 큐로셀, 알체라, HLB 제넥스, 에스코넥, 휴온스 글로벌, 크레오 SG. 참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주옥 같은 종목들입니다. 주옥 같은. 제가 좀 발음이 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날도 춥고 길까지 미끄러우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